어젯밤부터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한 다이아몬드 플래너 최명심입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2월에 서울 사장님을 서울에 있는 수서역 근처였던 것 같아요. 급하게 제가 가서 12월 달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장님. 예, 그날 제가 서울 사장님 뵙고 아미코젠 퍼시픽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듣고 싶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할 때 다 잘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요. 잘 들어주시지 않죠? 네. 너무 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뻔한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아요. 제대로 귀를 열고 듣기만 한다면 이 사업 안 할 이유 있나요?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귀를 닫아요. 듣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서우 사장님을 만난 그날 저도 마찬가지였던 사람이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수없는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들리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뻔한 건강식품 얘기하고 있고요. 뻔한 화장품, 또 아니면 휴대폰, 뭐 최근에는 코인,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고 귀를 닫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을 저한테도 처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명견만이라는 프로를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KBS에서 한참 방영을 할 때 저는 그 명견만리 프로를 다큐로 4부작을 제가 다 풀로 봤거든요. 그때 그 명견만리 프로 보면서 제가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먹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로 먹고 살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시대에서 어쨌든 먹고는 사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았고, 지금의 방식으로 교육하고 지금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육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 죽으면 내 새끼 어떻게 살지?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봤을 때 조금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 당시에는 에이, 설마 저런 세상이 그렇게 금방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우사님이 저한테 이 영상 보여주실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한 6년 차예요. 이제 6년 차고 제가 4년 정도 진행했을 때 서우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자영업을 20년 정도 했던 사람이고요. 20년 정도 했을 때 제가 휴대폰 대리점을 했거든요. 20년 전에 휴대폰 대리점 했으면 괜찮았겠죠, 저. 네. 이거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잘 먹여 살려준 그 휴대폰 대리점이라는 그 자영업이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월세 내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아이들 직원분들 인건비 주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라에서 통신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세법을 바꾸시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세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월세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 내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서 알아봤던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었고, 그때 알아봤던 이유도 있겠죠. 지금 사장님한테 옆에도 누군가가 그 사업을 권해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스폰서님이 계시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사람은 3억을 벌었고요. 저는 1년 동안 그 사람이 권해준 그 제품을 소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난 그 사람 3억 벌었고 전 4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억을 번 그 사람을 보니까 제가 조금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돈 번 사람을 보지 못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돈 번 사람을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게 회사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강의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강의한 적이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네, 그러네요. 제가 이제 왜 아미코젠이어야 하는가, 수많은 네트워크사 중에 왜 아미코젠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 20대들, 30대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라고 봤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성의 고민과 남성의 고민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취업과 진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직장 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데 찾았던 그 일자리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들이 많이 일자리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참 힘들구나.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구나라는 제가 이제 결론을 얻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들을 보니까 보세요. 급증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라고 써져 있고, 업종별 생계형 자영업자 가구수 하니까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많고요.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 이렇게 많아요. 제조업도 많고 서비스업 주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들이 지금 부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저도 자영업 20년 하면서 매장 얻을 때마다 대출 많이 받았거든요. 대출 부자예요, 제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라고 봤더니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 얼마나 되나 라고 봤더니 1위가 텔레마케터들. 여기 혹시 이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아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업들이 다 이렇게 있겠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로그래머도 있고, 뒤로 갈수록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란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지, 앞으로도 나를 먹여 살려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또 고령화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에 이제 접어들었죠. 네. 접어들었고, 이제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노인 인구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전체 인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버섯 모양이 나온대요. 미래에 가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저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우리를 다 먹여 살려줘야만 하는 거지. 돈 버는 사람보다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것도 뭐 그런 노인들이 많으면 아픈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 아픈 사람들이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 의료비는 누가 벌어서 대줘야 될까요? 우리 아니 내가 벌어놓은 돈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부양해줘야겠죠? 지금 사장님들 부모님 부양하고 계신가요? 네. 진짜요? 멋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제 아이들을 지금 봐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엄마를 부양하고 있는 건지 제가 엄마한테 얹혀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훌륭하십니다, 사장님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도 이런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부양해 줄까? 그러면 그럼 나라가 날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저 세금 진짜 많이 냈거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기 전에 세금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세금 낸 거 이렇게 쭉 보니까 한 2억 정도 냈더라고요. 저 세금 진짜 많이 냈어요. 그걸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장구도 배우시고 엄마가 무료로 요가도 배우시고 그러고 계셔서 되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도 그렇게 도와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60세가 되신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는 의료비가 약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비용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 그러면 내 직업이 나도 먹여 살려주기가 힘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언젠가 하향 사업으로 접어들 것 같고, 그러면 이 나라가 나를 먹여만 살려준다고 하면 사실 내 노후는 안정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이고요. 사학연금 마찬가지고, 건강보험도 2025년이면 고갈된대요.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이 직업군에 계시고 이것으로 내가 이때까지만 사시면 안전하게 사실 거예요. 2025년까지나 2060년까지만 사시면 나라가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사실 건가요? 아니요. 아직까지 만났으니까 우리 13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지금 얼굴로 저는 60살까지 늙는 게 제 목표예요. 괜찮죠? 네. 아메코지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마흔이 되는 순간 굉장히 우울해졌었거든요. 이제 여자로서의 생명 끝났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오래오래 살 건데 나라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네요, 선생님들. 그쵸?
이런 일들이 왜 생기나 봤더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3차 다음. 3차 다음, 맞아요. 3차 다음. 그러면 3차 산업혁명도 있었겠네요? 네. 3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 다음. 2차 산업혁명도 그런 말도 있었겠네요? 네. 1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있었을까? 네. 맞아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막 새마을운동하고, 그죠? 그게 한 2차쯤 될 거예요. 제조업에 뛰어들었던 시기. 그 전에 우리 뭘로 돈 벌었어요? 1차? 농업이나 축산업. 만석군. 굉장히 부자죠, 만석군. 네. 그런 사람들이 부자였던 시대에서 새마을운동을 해가면서 제조업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부자였던 시대. 그리고 아까 보셨던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자였던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부자의 기준이 바뀌는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자의 기준이 바뀌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1차,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걸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난 지금도 힘든 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지, 똑같이 열심히 우리 계속 살 거니까 성실하는 거는 자신 있으시잖아요. 네. 꾸준히 하는 것도 자신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차 산업에 해당하는 도구만 선택하시면 사장님들 정말 부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4차 산업혁명 어떤 걸로 해야 돈 번대요? 여기 클라우드. 보니까 뭐 사물 인터넷도 나오고 빅데이터라는 말도 나오고 네트워크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융합하는 것이 그런 산업을,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기술, 데이터 수집하는 사람, 저장하는 사람, 분석해서 네트워크로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돈을 벌 거래요.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어요? 사장님들 핸드폰에 다 깔려 있는데? 카카오톡. 뭐 그런 회사들, 아니면 뭐 구글이라는 회사들, 지금 부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예전의 부자들하고 완전 다른 아이템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고, 산업 구조도 보시면 이렇게 제조업도 이렇게 바뀔 거고요, 서비스업도 이렇게 바뀔 거고, 공공 서비스도 이렇게 바뀔 거래요. 이런 곳에 내가 아이템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여기도 맞춤형 교육, 뭐 이런 얘기 있죠. 네트워크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보여요. 사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미코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미코젠이 갖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단어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속해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잘 선택한 거 맞죠? 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보니까 그래도 난 아직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힘들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보시면 이렇게 유명하고 돈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토크쇼에 나갔는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이냐라는 질문에 좋은 네트워크 회사 하나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벌겠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대답을 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야유를 한 거야. 에이,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랬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는 분? 이 영상 보신 분 없으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이고 당신들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설명했던 영상들 한번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아직 영상을 PPT에 넣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상을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빌 게이츠는 그런 말도 했어요. 한국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한국이 참 네트워크 잘 되는 나라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 한번 자료를 훑어봤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본다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쭉 봤더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고 있는 회사들 보이시죠? 네. 이런 데 가서 사업하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런 주변에 이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고 있는 회사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빨리 구해주세요. 아이템도 시대가 변했으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 역사 벌써 30년 역사 가지고 있거든요. 합법적인 걸로만. 합법적인 역사가 30년인데 30년 전 아이템이었다고 하면 한 2차나 3차 정도 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때도 괜찮았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 기존의 그 아이템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이템을 바꿔서 도구를 바꿔야 한다라고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성장률 왜 보이겠어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아메이 아까 1등 하는 거 보셨죠? 네, 거기에 아메이와 비슷한 아이템으로 지금 같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기존에 물류기반 사업에서.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는 애가 터지게 해도 안 된다는 아톰 회사. 아톰. 이 회사도 그렇죠. 이들과 경쟁하기 싫으니까 시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가형 시장으로 가서 그 마케팅을 펼쳤더니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 회사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회사예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 회사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무 옛날 얘기 하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우리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국 회사들도 꽤 자리 잡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여기를 지금 매출을 턱밑까지 따라갔거든요. 여기 애가 터지게 해도 안 된다는 이 회사가.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제가 식당에서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 회사 얘기하고 있는데 신발 신고 나가시면서 애가 터지게 해도 안 되는 그 회사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어쨌든 이들과 이들은 시장이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또 이들을 또 따라잡아 보겠다고 함께 하고 있는 여기서 경쟁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미코제는 경쟁하지 않고요. 이들과 함께 섞여서 경쟁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맞춤형 시장을 다시 열었고요. 이건 완전히 저희만의 독점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저희가 완전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독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